오부 결말. 이제 됐어. 다 끝났어. 6개월 후 저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67층 서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삼평고시원에서 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을 보면서요. 지금은 한강을 보면서 일어납니다. 인생 참 모르는 거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넓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전 집은 32평이었습니다. 지금 집은 84평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32평이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랑 살 때는요. 그 집이 감옥 같았거든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셨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10시 투자사 미팅 있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어색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반까지 출근할게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면서 세일할 때만 옷을 샀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는 옷을 삽니다. 제 돈으로요. 오늘은 네이비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8살 이수진, 바이오 기업 대표, 2천억 자산가. 나쁘지 않더군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12층짜리 빌딩, 제 회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특허로 세운 회사 수진바이오. 직원 47명, 작년 매출 800억, 올해 예상 매출 1,500억.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남편 회사에 갔을 때 아무도 저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사장님, 부인이라고 불렀죠. 이름도 안 불러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대표님입니다. 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늘 미팅 자료입니다. 고마워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투자 유치건이었습니다. 추가로 500억 투자받는 건 회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아무도 안 알아줬던 기술, 지금은 전 세계가 원하는 기술. 아버지는 시대를 앞서가신 거였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레스토랑 혼자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웠습니다. 지금은 편합니다. 제 시간, 제 공간, 제 선택 다 제 거니까요. 오후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연락 온 거 있어요. 뭔데요? 교도소에서요. 최민석 씨가 면회 요청했대요. 최민석 남편, 아니 전 남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6개월 전 투자 설명회 이후 남편은 바로 구속됐습니다. 횡령, 사기, 서류 조작, 탈세,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면회 요청이 3번째였습니다. 3번 다 거절했습니다.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여자는요. 정세라, 문서 위조, 대출 사기로 징역 3년 받았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출소하겠네요. 근데 나와봤자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감옥, 돈은 없고 명품은 다 압수당했고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죠. 임신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남편을 붙잡으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 거짓말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예전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남편 잔소리, 그 여자 웃음소리, 싸우는 소리, 머리가 아팠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제가 원하는 음악만 틀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요. 제가 원하는 음식만 먹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진바이오 이수진 대표가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이 해냈어요. 시상식은 다음 주였습니다. 수상 소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실패한 사업가로 살았던 아버지, 빚쟁이한테 쫓기면서도 딸을 위해 기술을 지켜주신 아버지, 장인어른은 죽어서도 쓰레기만 남기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쓰레기가 2천억이 됐습니다. 그 쓰레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앱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CCTV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 그 앱으로 남편을 감시했습니다.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분노하면서, 증거 모으면서, 복수 준비하면서 지금은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그 여자도 감옥에 있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CCTV는 이미 철거됐을 겁니다. 앱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앱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떴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앱으로 복수했습니다. 이 앱이 없었으면 못 이겼을 겁니다. 증거가 없었으면 남편은 여전히 큰 소리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제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앱이 저를 구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남편은 벌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벌 받았습니다. 저는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삭제를 눌렀습니다. 앱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아이콘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게 실감나서 진짜 끝났다는 게 그래서 운 것 같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8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감옥, 시집살이라는 감옥, 여자가 뭘 알아라는 말에 감옥, 그 안에서 숨막혀 살았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큰 행사장이었습니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기자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실패한 사업가로 사셨습니다. 빚에 쫓기셨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남긴 건 빚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기술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 기술이 지금 이 회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이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눈물이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로피를 거실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 사진 한 장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영정 사진으로 쓴 거, 그걸 작게 인화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로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안 힘들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든데 오늘은 보이더군요.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억울하시죠? 왜 나만 이러나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쫓겨날 때 고시원에서 울던 밤, 왜 나만 이러나 싶었습니다. 근데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버린 쓰레기가 저를 살린 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죠? 근데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바닥은 시작입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반드시 찾게 됩니다. 저처럼요. 그리고요. 복수가 답은 아닙니다. 저는 복수했지만 복수가 저를 행복하게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잡혀가는 거 봐도 그 여자가 울부짖는 거 봐도 시원하긴 했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남편 없이 그 여자 없이 과거 없이 온전히 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CCTV 앱 삭제했을 때 그때 진짜 끝났습니다. 복수가 끝난 게 아니라 과거가 끝난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봅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바닥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38살 바이오 기업 대표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요. 끝. 에필로그. 1년 후 이수진은 올해의 기업인상에 이어 아시아 100대 기업인에 선정됐습니다. 수진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5천억 원. 최민석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모범수로 가명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출소까지 5년 남았습니다. 정세라는 출소 후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이수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수진은 매달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꽃을 놓고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잘 지냈어요.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기술로 사람들 치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게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산소를 내려오면서 이수진은 매번 생각합니다. 그때 남편이 USB를 안 버렸으면, 내가 쓰레기통에서 안 주웠으면 지금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좋으니까요.